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 정부가 완전히 다른 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컴퓨터를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혁신이거든요. 자, 오늘 그 미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니, 서류 한 장 떼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왜 정부 업무는 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을까요? 바로 이 오래된 답답함에 대한 해답이 놀랍게도 기술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전자정부와 디지털 정부의 차이인데요.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요. 생각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힌 거의 혁명에 가까운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자정부라는 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종이로 하던 일을 그냥 컴퓨터로 옮겨놓은 거,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질은 그대로인데 도구만 바뀐 셈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는데요. 예전에는 정부 내부의 효율성만 따렸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서비스를 쓰는 사용자, 바로 우리 시민을 중심에 놓는다는 거죠. 목표도 달라요. 그냥 하던 일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중요한데 협력 방식이에요. 예전처럼 그냥 업체한테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고 맡기는 게 아니라 민간의 똑똑한 기업들이랑 처음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드는 공동개발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건 완전히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디지털 정부는 단순히 더 좋은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라 정부의 역할과 철학 자체를 다시 쓰는 일종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마인드셋의 전환을 실제로 구현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여기서 거부테크라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합니다. 거부테크, 이름 그대로 정부, 거벌먼트랑 기술, 테크놀로지를 합친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풀기 어려운 숙제들을 아주 똑똑한 스타트업이나 혁신가들이랑 같이 기술로 풀어내는 그런 새로운 생태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1조 4,200억 달러. 2034년까지 예상되는 시장 규모라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무려 2경 원에 가깝다고 해요. 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단순한 정부 혁신이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기회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거대한 시장은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42%라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그 뒤를 바짝 쫓고는 있지만 판을 뒤집기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이 문장이 거부테크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정보 바깥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파트너십이죠. 자, 그런데 이 거부테크라는 고속열차에 말 그대로 제트 엔진을 달아주는 기술이 나타났습니다. 네,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화두,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국가 차원에서 AI 전략을 세우는 나라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나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60개가 넘는 나라가 이 경쟁에 뛰어든다는 건데 이제 AI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필수 전략이 된 거죠. AI가 정부를 바꾼다. 이게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으로 홍수나 재난을 미리 예측해서 사람들을 구하고요. 24시간 쉬지 않는 AI 챗봇이 민원을 처리해주고 또 공무원들은 끝도 없는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서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일이 좀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판을 바꾸는 혁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버린 AI, 우리말로 하면 AI 주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나라 기술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데이터, 우리 인프라, 우리 인재를 가지고 우리만의 AI 기술을 만들고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 패권 시대의 국가 목표가 된 셈입니다. 네, 맞습니다. AI의 등장은 그냥 기술 하나가 더 생긴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패권 경쟁의 장을 열어버렸습니다. 특히 2025년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동안 서류 위에서만 존재하던 각국의 AI 전략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하거든요. 말 그대로 아이디어들의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세계는 크게 세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 유럽연합. 여기는 규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권리, 데이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이걸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죠. 둘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역시 혁신 우선이에요. 일단 규제는 좀 풀어주고 시장이 마음껏 뛰놀게 해서 기술 패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여기는 강력한 국가 주도가 특징이죠. 국가가 나서서 AI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융합시키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기술 자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AI 패권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좋은 기술을 만드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 시장 중심이냐 국가 중심이냐 하는 서로 다른 정치적 가치와 경제 시스템이 벌이는 대리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기술 경쟁과 지정학적 다툼 속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몇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거부테크 혁명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새로운 경제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거. 둘째, 미국, 유럽, 중국 간의 AI 경쟁이 앞으로 10년, 어쩌면 그 이상을 결정할 거라는 점.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기술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편리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든 데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변화는요, 그냥 비싼 장비를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려운 건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얻고 그걸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다. 기술은 결국 이 신뢰를 쌓기 위한 도구일 뿐 목적이 될 순 없겠죠?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기술 덕분에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더 똑똑해지는 것이 곧 더 나은 정부, 더 신뢰받는 정보를 의미할까요? 그 답은 아마 기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을 겁니다.